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이상할 거예요. 마그네슘과 함께 살자. 여러분들, 이게 마그네슘 하면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참, 우리 생명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미네랄 중에서 제일 작은데 수치가 이게 왕노릇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냅니다. 그 에너지는 뭐냐? 세포 속에, 우리 백조세포죠. 그 속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세포 속에 그 1이라는 숫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혈관도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다 뭐가요? 세포가 붙어 있죠? 이 세포가 붙어 있어요, 혈관도요. 그러면 요 속에 마그네슘이라는 게 1이라는 숫자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도 이게 45조라고 그랬죠? 근데 요게 몇 조? 혈소판이 30조. 요거 둘 합쳐서 15조. 그런데 요 백혈구도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혈소판도 이렇게 생겼어요. 요 속에도 마그네슘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으로 백혈구,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주인공이죠. 일을 하려면 마그네슘이 기능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요, 이 머리카락에도 피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럼 얼마나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인데 아주 이렇게 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데 이 적혈구가요, 이 속에 가려면 이 핏줄은 넘어가느라 알고 적혈구는 거의 많아요. 갈 수가 없죠. 이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들어갑니다, 이 속에. 그것이 마그네슘이 박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펄세이트.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머리카락 같은데 우리 그 눈세포, 망박세포 거기까지 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녹내장이 온다, 포도상균이 있다, 눈이 백내장이 온다. 이 자체는요, 이 혈구들이 마그네슘이 결핍이 와서 온다, 박동을 못해서 온다,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 들어있어요? 우리가 바다의 저염고미 속에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근데 곡식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제일 많이. 그리고요, 열매가 토실토실한 마그네슘이 있어야 열매가 아주 건실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빈죽재기는 마그네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그러니까 사람이 적혈구, 백혈구가 우리가 포도를 먹고 껍질을 벗겨놓은 거, 알맹이 먹고 껍질을 뱉어놓은 것처럼 적혈구에 파괴된 거는 마그네슘이 없다, 결핍이다. 바로 마그네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혈구들 또는 백혈암 같은 것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백혈암은 뭐냐? 백혈구가요, 우리 몸에 미터당, 센티미터당인가 밀리미터당 5천이에요. 정상 5천에서 8천인데 그게 14,000까지 늘어나요. 근데 그 백혈구는요, 마그네슘이 하나 빈 껍질이에요. 마그네슘이 없어요. 마그네슘이 결핍된 사람만 백혈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요, 백혈암에서 고쳐지거든요. 이렇게 아주 쉽게 고치는 질병이 우리가 마그네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백혈구는 우리 몸에 병균 오고 싸우죠. 그럼 마그네슘이 없어 병균 오고 싸우지 못하죠. 그게 암이 걸리고 심장병이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혈압, 당뇨병 오는 것도 다 마그네슘 결핍증입니다. 여러분, 심장병 오는 것도요. 그래서 마그네슘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심장이 박동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혈관에 동맥혈관이나 동맥경화 이런데 기름기가 붙는다면은 마그네슘이 없어 붙는 거죠. 혈액이 뚝딱뚝딱 해서 자꾸 박동을 해주면 어떻게 기름이 붙어요? 다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많다 하는 사람도 뭐예요? 마그네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흡수, 배설. 자,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이 온다는 것이 전부 마그네슘이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가 생각하는 일이 뇌 속의 세포가 자꾸 기억력이 없어. 근데 저기 도는데 어디 도는지 뭐 짤짤하게 찾을 적이 있어. 그건 마그네슘이 아직도 결핍이 된죠. 자, 손발이 움직여요. 목뼈, 등뼈 이게 다 움직여요. 이게 마그네슘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안 됩니까? 아유, 쥐가 난다? 아유, 경련이 난다. 이 얼굴 봐.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이건 눈 주위에서 그냥 경련, 컨벌션스, 그냥 경련이 일어난 사람들 다 근육이 마그네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위자만. 그게 마그네슘은 우리 몸을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위에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음식 속에 따라서 들어왔어, 음식이. 음식이 들어와서 위벽을 뚫고 들어가서 세균이 여기를 파먹고 사는 게 헬리코박테리아죠. 뭐예요? 박테리아가 번식한다는 거죠. 위벽을 파먹고 살아. 그러면 이 벽이 살아있다면은, 마그네슘이 있다면 세균이 여기 들어오게 만들어야 탁탁 튀기겠지. 박동을 하니까.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마그네슘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세균이가 뚫고 들어와서 막 자기 집을 쌓고 그냥 이만하게 용종을 만들고 이만하게 그냥 상처를 내죠. 그래도 모르고 사는 것이 세포가 이래서 병드는 거예요. 이게 마그네슘이 없으면. 그래서 마그네슘이 없는 사람이 소화도 안 되고 마그네슘 없는 사람이 뭐가 위장병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을 보면 눈동자를 움직이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해요? 마그네슘이 하죠. 마그네슘 함께 사는 사람들. 실명이 오는 사람들. 이 마그네슘 박동을 못하죠. 그게 죽은 거예요. 마그네슘 없으면 실명이 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온다, 어깨 통증이 온다, 피로가 몸이 무겁다 하면 마그네슘이 결핍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기가 온다. 아유,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해? 왜 이렇게 몸이 약해? 이렇게 몸이 좀 약해지고 감기가 들고 그러면 마그네슘 보충만 해주면 빨리 회복됩니다. 마그네슘 소모가 많은 사람은 바로 어떻게 많은 소모가 많으냐. 여러분 잘 아는 건 정치인들은 그냥 화를 잘 내야 안 내요. 잘 내죠. 정치인들 봐요. 매일 국회에서 싸우죠. 그 마그네슘 소모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그 4대강 때문에 막 씨름하는 사람들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암이 온다고 그러죠. 이것이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땀을 많이 흘리죠. 땀 속으로 마그네슘을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면 안 붙어요. 여러분 상처가 나도 회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그네슘이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마그네슘 결핍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누라가 화를 내요. 만약에. 그럼 나는 웃어요. I laugh. 그러면 우리 아내도 다시 내가 계속 웃어주면 화를 내도 따라서 웃어줘요. 따라서 웃어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안 받으니까 마그네슘 소모가 없겠죠. 화를 냈다 나면요. 우리가 침을 하면 화를 탁 뱉으면 개를 먹어서 개가 죽어버리죠. 그렇게 독소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화 되게 냈을 때요. 이렇게 우리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찾아온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마그네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감기가 왔다. 폐 활동이 제대로 안 되죠. 산소 들여들 마시지 못하고 이산화탄소 못 내보내죠.
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그냥 전부 어디로 가요? 이 폐로 가지겠죠. 이 목, 감기, 온대로 가지겠죠. 거기서 마그네슘이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데 치료할 때도 많은데 거기가 급하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을 몽땅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폐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신장, 폐, 위, 심장 이걸 전부 회복을 하려면 마그네슘을 다시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굴에 마그네슘이 많다. 그래 굴에 굴밥 한 그릇 먹어가지고 마그네슘 보충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사람들은 아주 굴만 먹으면 된다. 미역 먹으면 아니면 된다. 미역을 한번 3끼, 4끼만 먹어보세요. 먹고 싶은가? 미역도 냄새가 나죠. 굴밥도요, 몇 개 먹어보세요. 먹지 못합니다. 이걸 보충한다는 소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보충하는 방법은 저염고미 농도 농축해놓은 거를, 농축해놓은 것도 120ml를 먹어야 되는데 매일요. 얼마나 먹기 사납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짜게 먹고 그렇게 먹어야만이 우리가 마그네슘 함께 사는 사람이 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련이라고 마그네슘 없는 사람들은 한 보름 정도 아침 저녁 2번만 회복하면은 뭐 마그네슘 보충되니까 피로 없어지죠. 치료되죠. 위장 치료되죠. 간 활동하죠. 지나는 거 없어지죠. 경련이라는 거 없어지잖아요. 변 잘 나오죠? 변 안 나오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없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덤으로 우리는 저염고미 농도만 먹으면 그것이 자연 치유력이에요. 스스로 치유력을 갖는 것이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은 우리 피를 23초에 한 바퀴 돌려주니까 온몸이 다 체질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알칼리 체질로. 그래서 우리는 중성지방 또는 중금속, 우리 몸속에 노폐물 같은 걸 전부 바깥으로 빼내주니까 피가 젊은 사람 피로 변해주는 게 마그네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혈관 속에 일꾼이 있죠. 그것이 적혈구, 백혈구가 건강을 얻으면요. 우리는 자연히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 아주 많이 정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검사를 제일 먼저 피검사 하는데 나오는 게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나오죠. 혈소판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꾼이 우리 몸속에 적혈구, 백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건강을 얻어야 돼요. 그 애들이 뭘 가져야 돼요? 그 속에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매그네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간에 세균이 번식도 할 수도 없고 또 간에 정화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저염고미 농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 지방간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마그네슘이 아주 결핍 소화 안 되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소장 안에 소화 안 된 것이 결국 간을 통해서 혈액에 들어오는데 혈액이 산성체질이 돼요. 알칼리시지 못되고 산성체질로 변하죠. 그럼 그 사람은 마그네슘 아주 결핍증이에요. 혈액에 뭐 염증이 있다든가 간에 염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마그네슘은 아주 베리베리 결핍증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치료하려면 마그네슘을 적어도 보름, 1-2달 섭취를 해주면 거의 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온 것도 뼈도 박동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뼈세포도 열어줘야 미네랄이 들어가고 또 영양소가 들어가고 노폐물이 바깥으로 빼주겠죠. 뼈는 단단하다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세포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또 호르몬도 분비를 하려면 세포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그래서 괴사가 왔다는 얘기는 마그네슘이 결핍이다. 병들었다 하면 마그네슘 결핍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하나 소개할게요. 갑상선 호르몬이 와가지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몸이 춥죠? 추워요. 음식물을 태우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생리가 없어져요. 근데 난 놀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생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럼 마그네슘이 얼마나 결핍됐으면 생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갑상선 호르몬도 분비가 안 되고요. 또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안 된대요. 골다공증이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이 골다공증이 있다면 뭐 말을 해서 못 써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진단을 뭐라고 하냐, 마그네슘 결핍증.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마그네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여학생. 그리고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요. 그랬더니 마그네슘을 섭취를 그 학생에게 계속 시켰어요. 근데 이 시간적으로 걸리면요, 2, 3년을 먹어야 그 몸에서 이제 생리도 회복이 되고 또 모든 이 갑상선 호르몬도 이제 분비가 되고 그래요. 2, 3년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500ml를 계속 섭취했던데요. 100일 만에 생리도 나오고 갑상선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200배, 300배, 1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저염고미 농도이기 때문에 정말 치맥도 분비가고 눈물도 안 나왔대요. 침도 잘 안 나왔던 사람 눈물도 분비가 되고 치맥도 분비되고. 근데 의사가 그 여학생의 변명이 나왔는데요. 뭐라 그러냐? 간 조직이 파괴됐고 그 여학생이 당뇨, 고혈압과 합병증까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마그네슘이 이 갑상선 분비가 안 되면요, 온갖 질병이 다 모든 대사가 활동 중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결국은 대사 불통으로 해가지고 세포가 박동이 안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얼마나 무서운 병인 거 보세요. 나는 제일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호주에서 이제 부산 사람인데 호주에 이제 영어 공부하라고 이제 18살에 호주를 보냈는데 2년 공부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불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 다리를 못 써요. 다리를 못 쓰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그네슘과 함께 살지 못했으니까 이 자궁 안에 이만한 암이 생겼더라고요. 암덩어리가요. 한 500g 정도로 내가 만져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너무 늦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저희 거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사흘 만에 이제 걔가 죽었는데요. 이렇게끔 모든 작용이고 이 혈관이 전부 마그네슘이 박동을 못하니까 어혈, 그 산에서 넘어졌던 그 어혈 덩어리 있죠. 그 피맺힘, 그것이 전부 축적이 한데 돼가지고 그냥 오그라들어가지고요. 이 심장 박동을 막았고 또 이 숨통을 막아버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을 봤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그네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붓고 다리가 붓고 부종이 안 빠지는 사람 많아요.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 결핍이기 때문에 부종이 옵니다. 신장투석하는 것도 마그네슘 결핍도 신장투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